제가 이런 방열판 같은 데서도 이렇게 방열판 예를 들어 돌가루를 첨가시켜서 금속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돌가루 첨가시키는 것은 고무 플라스틱도 가능하다. 합성섬유 실에다가도 실 종류에 뭐 상관없이 돌가루를 집어넣는다. 보온을 프로테이지 적게 넣으면 되죠. 돌가루나 금속가루를 같이 결합을 넣거나 흑연가루를 넣어줄 수 있다. 이런 금속에도 흑연가루를 넣어줄 수 있다. 또는 탄소가루를 넣어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저기서 이것을 이렇게 이런 히터기나 어떤 냉풍기 아니 히터기 같은 거 이런 거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이 면에 닿게 가열된 면에 닿게 해 가지고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대류 현상을 빨리 해서 순식간에 집안을 빨리 데운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좀 비싼 거는 프로펠러 내뿜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하기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환풍기를 정해진 역회전 통해서 안의 공기를 바깥으로, 바깥의 공기를 안쪽으로 하거나 양쪽에 두 개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기절에 공기 필터를 달거나 창문에 이렇게 단열재를 달아가지고 겨울에도 춥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던 YTN은 어떤 업체가 이거하고 또 이렇게 공기를 형문을 열지 않고 입출력 장치를 마련해서 그래서 아주 작게 얘는 작게 해서 그냥 환풍기 미니 환풍기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냉각 방식으로도 이렇게 어떤 엔진 냉각하는데도 열 냉각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공기를 이렇게 입출력 할 수 있다. 관을 두면 되죠. 그래서 관 속에 프로펠러, 미니 프로펠러를 넣어가지고 어쨌든 병원 같은 데서도 이게 미니 프로펠러를 통해서 앞뒤로 하거나 또는 정기적인 방식으로 이게 입출력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크기는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TN 어떤 업체 이걸 무단으로 자기네 해보라는 것처럼 이걸 하셨는데 참 YTN에는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제 기술이 무단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소개되고 있어서 좀 답답한 한국 정부 자체에서 지금 들어와 계신데 페이스북에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YTN에 소개하는 중소기업 정보 출연 연구기관과 인정가 대기업청이 무단서로 쏟아지고 있다. 제가 외국에 비싸게 팔 때 그때 문제가 된다. 보지만 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래서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집안에서 간단한 이렇게 장치로 해서 이런 면을 가열하듯이 뭐 전기 방식이든 뭔 방식이든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해갖고 순간적으로 공기를 0.5초나 1초 짧은 시간에 통과를 시키면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살균이 되고 적어도 바이러스는 살균되거든요. 그런 장치를 만들 수 있다. 되게 싸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가열 장치만 있으면 되니까 이런 금속판이든 금속 통로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그래서 뭐 공기청정기에서도 이런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기기에 상관없이 그러다는 집안에 이렇게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손 말리는 그건 기계를 그것도 50도, 60도, 70도, 100도 이렇게 가열을 선택사항으로 이렇게 가열을 해서 살균 구조로 가자. 저는 드라이기로 살균하거든요. 열풍 소독을 열탕 소독을 하듯이 물로 드라이기 온도가 120도예요. 순간 온도에서 최고 뜨거울 때 옷도 살균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LG 스타일러 같은 데서도 열풍 방식으로 건조하고 살균하시면 제 기술이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빨래 건조대 같은 데 빨래를 제습 방식으로 이렇게 빨래를 건조하고 걸어놓고 이것을 펴야 될 거 아니에요. 펴가지고 걸어놓고 열풍 방식으로 건조하면 되게 빨리 건조되는 데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컵 같은 거 집에 싣고 컵이나 뭐 이렇게 그릇만 씻어가지고 커피숍 같은 거 딱 넣으면 열풍 건조식으로 에어프라기 전에 탁 살균하는 이런 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에 이렇게 원형 진공 청소기를 리모컨이나 워키토키 이렇게 뭐죠 어른 장난감처럼 RC카처럼 만들어서 장난감 만들어서 청소하게 하시면 전 세계 대박 날 텐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냉장고 같은 거를 키를 이용해서 열쇠를 잠고 음식물 테러 불안해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반찬통, 보온병, 보온 도시락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그런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다. 불안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선풍기도 상중하로 이렇게 틀어놓고 냉풍기, 에어컨도 적어도 두 개 이상 상중으로 윗공기가 더운 공기가 나가니까 그것을 빼버리는 기능이 에어컨에 있으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빼버리고 열기를 식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계속 빼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더운 공기를 감지해서 그걸 빼버린다는 거죠. 그런 에어컨 만드시면 되겠. 냉풍기도 그렇게 선풍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어째 선풍기를 상중하로 이렇게 공기에서 틀어서 동시에 식히거나 히터기를 상중하로 틀어서 동시에 튼다. 동시에 뜨겁게 한다. 냉풍기도 그러하고 에어컨도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금속에다가 돌가루나 또 금속에다 돌가루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차갑게 만들어주거나 차갑게 그래서 공기를 어떤 이게 자연 순환 방식을 빨아들여 가지고 자연 공기를 이제 보도를 이용해가지고 빨아들여 가지고 이를 통과를 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원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온도가 되게 낮아진다고 길이가 길일수록 그렇게죠. 거기다가 금속에다 돌가루 넣으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에요. 네네 금속에다가 뭐 어떻게 돌가루를 넣어갖고 데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목난로 같은 데는 이런 데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건축용 판넬에도 가능하다. 네네. 또 플라스틱에다가 돌가루를 넣거나 해서 이렇게 금속 가루를 넣을 수도 있다. 그래서 카본 소재, 탄소 섬유 모든 섬유에 그것을 가능하다고 말씀. 카본 소재 같은데 가루 세로는 이렇게 뼈대를 넣어주고 그래서 금속이나 기타 합성 섬유 날리는 다른 소재에 뼈대를 넣어주고 그래서 가루를 넣어주는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되고 돌가루도 넣을 수 있습니다. 탄소 섬유도 되고. 그다음에 탄약 같은데 이렇게 탄환이래 포탄 미사일 같은데 뭐 텅스텐 분말을 좀 섞어준다든지. 이렇게 탄두 이렇게 해서 탄피 만들 때 그래서 좀 무게를 탄가만 맞추면 되잖아요. 네, 그런 기술에 대해서 포신과 중신에 대해서도 그런 기술에 대해서 압력을 견디는 기술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다음에 이런 이런 그 금속을 일단 안에 공기를 이제 여기다 오목화놈을 파줄 수도 있다 그랬죠. 이런 데다가 히터기나 이런 오목화놈을 파서 오목골처럼 작용한다. 그래서 이런 돋보기나 이런 방송국 반사판처럼 오목화놈을 파서 태양광 발전을 하거나 저리고 태양열 조리기에도 할수 있다. 360도를 배치해서 태양광이 어느 쪽에 뜨든지 하루 종일 반사 복사하는 구조도 만들 수 있다. 이걸로 전기 발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군사 무기로도 쓸 수 있어요. UV 장치에는 여러 개의 블록 렌즈를 이용해서 여기 작은 블록, 큰 블록 내에 집중하거나 오목 렌즈 또는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공진기처럼 지슬 증폭화 여기다 쏜다. 대중소 만든다. 그래서 빛에다 열을 가할 수 있다. 그래서 추가적 에너지를 준다. 이 UV 장치에 이걸 쓸 수 있거나 레이저 시각 장치. 그래서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넣는 기술. 레이저 공격기도 할 수 있고요. 조명 같은 데는 전구 방식, LED 전구 방식 이렇게 대중소로 넣으면 융합 현상이 일어나서 빛이 환합니다. 자동차 전조등 이렇게 가로등 같은 데도 쓸 수 있고요. 가로등 같은 데도 오목화놈을 파줄 수 있겠죠. 카메라 렌즈 이런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오목화놈을 파서 빛을 증폭하는 카메라 렌즈, 망원경 이런 거 다 됩니다. 창문 구조, 필름 방식으로 붙이셔도 제 기술이고, 그다음에 난방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비닐도 이제 이렇게 오목화놈을 파가지고 비닐하우스 같은 장착해서 따뜻하게 해주는 오목골처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플라스틱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빛이 오목골처럼 해서 빛이 비닐하우스 안에 굉장히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플라스틱 창 이렇게 어떤 이렇게 유리창 둘 다 가능하다. 필름 방식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문 같은 데를 이렇게 전문가 아니더라도 재단을 해갖고 뭐 곧바로 이렇게 피스 방식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끼워서 할 수 있게끔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방충망도 그러한데요. 이 아이들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안경 같은 것도 코에 걸치는 이 부분 있잖아요. 또 호모건홈을 파가지고 눌리지도 않고 미끄러지지도 않고 그런데 되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경 같은 것도 피스 방식이나 뭐 자기 스스로 소비자가 안경 알만 택배로 배달해주면 딱 이렇게 조립을 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쇼핑에서도 함부로 무단으로 하셔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제 기술이다. 홈쇼핑에서 제 기술을 무단으로 하는 제품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요.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요.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저는 고지만 한다니까요. 나중에 다 거기서 나중에 제 기술 사간 데서 문제를 일으킬 거다. 제 기술을 사갈 때 적극적으로 그런 기술 골라서 사갈 수도 있어요.
남이 무단으로 침범한 기술 사서 벌금을 매기기 위해서 일부러 사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정부 차원에서 지금 들어와 있다. 팔로우는 그쪽에서 해놓고 내가 팔로우 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뭐더라? 네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그 금속 통로를 이런 데다가 이렇게 금속 통로를 수십 군데다가 여기서 빨아들여서 여기다가 싸주는 거예요. 여기다 싸주면 이렇게 수십 군데 공기를 잘게 쪼갠다는 게 개념이에요. 금속 통로 플러스 물이나 냉각 물질을 같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냉매를 시트 파이프 올리시고 그렇게 하면 시원해진다는 게 제 기술이거든요. 영풍기도 그렇고 에어컨도 그렇고 에어컨 냉장고 안에 이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미니 구조. 공기를 잘게 쪼개면 쉽게 이렇게 차가워지거나 그것을 가열을 하면 뜨거워진다는 거죠. 그럼 이런 금속으로 된 통이 있다. 수십 개나 수백 개의 공기통로나 액상, 물이나 액상을 지나가 가열을 하면 이걸로 전기 발전을 하면 완전 짱일 텐데요. 네네. 막히지만 않으면 또는 어떤 금속 보일러 통에다 그럼 금속을 안에 넣어주거나 또 금속에다가 돌가루를 넣어주거나 금속 자체에다 가공을 돌가루를 넣어주거나 그다음에 흑연가루를 넣어주거나 금속 자체 아까 히터기 얘기에서도 그럴 수 있다 그랬죠. 흑연가루는 탄소가루를 넣어준다 그래서 열방사를 한다. 다만 그렇게 한다. 비닐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닐 같은데 흑연가루 어떤 단열재 단열벽지 스티로폼 장판 같은 데도 흑연은 대신 전도성이 좀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조형 알루미늄 가루라든지 열반사 재질의 다른 것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건축 내부 판넬에도 이것이 들어가 건축 구조형 알루미늄이라든지 흑연가루가 좀 전도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 감정이 안 되는 그 수준 안에서 해야 되겠죠. 흑연이나 탄소가루를 넣어주는 기술 또는 돌가루를 넣어서 건축용 판넬에도 시원하게 하는 기술, 금속가루를 넣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수십 개나 수백 개 작은 통로를 만들어서 공기를 지나가게 하거나 물을 액상을 지나가게 해서 그것을 냉각, 압축의 냉매, 필터 소재 방식으로 냉각을 시키거나 그냥 지나가게 하는 방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냉매 플러스 거기에 이런 금속관 이런 것이 지나가거나 물 플러스 금속관을 통과할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통과를 해서 그래서 건물 냉각에 냉각 방식으로도 쓰거나 시원한 공기를 만들어서 전기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하거나 또는 가열을 해서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공기를 공급하거나 차가운 물이나 차가운 공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걸로 이제 전기 발전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멍 이제 크기는 막히지 않는 수준에서 이렇게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간단한 휴대용으로 선풍기를 만들거나 간단한 에어컨을 만들 수 있는 진짜 에너지 효율이 짱이죠. 필터 소재 방식, 압축 냉매 방식으로 시원한 물을 공급하는 굉장히 에어컨을 그럼 기존의 에어컨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나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일러 통이다 그런 거 아니다 금속판을 넣어주거나 가로세로나 이렇게 돌 같은 것을 넣어주고 해가지고 가열을 해갖고 전기 발전을 하거나 시원한 물을 공급하거나 그래서 압축 냉매 방식 그대로 시원하게 시원한 물을 공급할 수도 있죠. 그래서 모든 보일러나 물 끓이는데 전기 주전자도 할 수 있고 이것을 쓸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주전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이나 막 석탄, 석유, 가스 화력 발전할 때 작은 보일러 통해서 연료를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로 분말이나 이렇게 어떤 입자 구조로 만들어서 가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석유하고 같이 하거나 석탄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가스하고 같이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모듈 단위로 5개다 또는 10개짜리 100개짜리 끓여서 큰 통으로 옮겨가지고 그것을 전기 발전하는 구조를 쓸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우라늄 원자력 발전, 석탄, 석유, 가스 발전 모든 데서 가능하고 다른 데서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전투기다. 그러면 전투기 이제 연소실이 6개다. 그러면 언오프를 할 수 있고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연소실이 틀려요. 자동차나 오토바이, 배에서도 이 기술을 써가지고 동시에 이것이 연소 방식이다. 그러면 동시에 파워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게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이렇게 사이즈가 틀린 그 연소열이 나오게 되면 강하게 융합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도 할 수 있고요. 고체 연료로 썼을 때는 고체 연료가 큰 게 모듈에 들어가고 작은 것들이 들어가서 오른쪽 왼쪽 그렇게 그렇죠. 온오프식으로 10개짜리다 5개짜리 온오프식으로 한다는 거죠.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자세 제어형 작은 연소기관이 있어서 고체 연료 모듈을 왼쪽에는 저금놈을 하거나 오른쪽에는 많이 주고 그래서 돼가지고 자세를 제어할 수도 있어요. 액체 연료로도 가능하다. 고체 연료 플러스 액체 연료 모듈도 가능하다. 외부 장착용으로 해서 기존 비행체나 드론 같은 데도 할 수 있어요. 외부 장착용으로 둘 수 있다. 미사일 같은 거 개조해서 무인항공기 만들어서 요격한다. 뭐 헬파이어 이렇게 비군 같은 데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체면 이게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술이 되겠죠. 네네. 드론에도 이것을 장착용으로 쓸 수 있다. 비행체에도 그렇다. 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비행체나 배 또는 자동차, 오토바이 같은 데서 그래서 모듈로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터빈 블레이드 있는 방식, 연소실에 나오는 이렇게 연소가스를 터빈 블레이드 있는 방식, 없는 방식 두 방식이 있어서 램제트나 스키램제트처럼 외부 기류를 빨아들여 가지고 얘를 같이 그 기류를 타고 연소실에 나온 공항과 합쳐져 가지고 추진력을 좀 더 더한다. 내부에서 할 수 있고 외부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실이 6개다 그런데 3개, 3개는 3개짜리 연소실 큰 거는 터빈 블레이드 큰 거, 나머지는 각각하고 이런 기술을 쓰거나 6개짜리 각각의 터빈 블레이드를 쓰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고장나도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추력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압축 공기를 이용해 가지고 연소실에서 나오는 공과 합성을 합쳐주거나 내부 안에서 비행기체 밖에서 합쳐주는 기술을 해서 추진력을 더한다.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배에서도 가능하고 가능하고요. 그래서 비행기 자동차에서도 이런 언오프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다. 오토바이 엔진으로 해서 좀 개조해가지고 1기통, 2기통, 3기통에서 회전축을 돌리는 기술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비가 좋기 때문에 3원 장치를 2개, 3개 달아가지고 병렬로 이렇게 배기통이 있잖아요. 배기가스배기통. 그러면 그 3원장 하나인데 병렬로 2개를 단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이제 연소실이 6개다 그러면 2개, 3개를 달아도 되고요. 3개짜리를 나오는 연소 배기가스통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처리하거나 어떻게 이렇게 모터를 이용해서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연소실에 넣어주거나 그래서 비행체, 배, 자동차 모든 게 나는 그래서 그것을 온도를 이렇게 연료하고 섞어주거나 온도를 높여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수소산소를 좀 넣어주거나 주유소 자체에서 이기를 할 수도 있어요. 주유소 자체에서 바이오 디젤 뭐 이런 데도 가능하고요. 석탄 그리고 인공석유 이런 데도 가능하고 그래서 알코올 같은 데도 주유소 자체에서 공기하고 섞어주는 기술 수소산소를 터지지 않을 정도 프로테질 넣어주는 기술을 알코올, 바이오 디젤, 인공석유, 주유소 자체 석유 계열에도 기타 다른 메탄가스에도 천연가스에도 기술을 쓸 수 있다. 천연가스로 움직이는 차다. 공기하고 섞어줘서 부피를 늘려줘 팽창력을 더해주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시면 저 기술이다. 천연가스 파는 데서부터 그렇게 원래는 이게 압축으로 해가지고 액화시켜서 하기 때문에 부피가 팽창이 쉽게 안 돼서 불완전 연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하고 석유, 공기하고 가스를 섞어줘가지고 온도를 높여준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카브레터나 이렇게 인젝터 같은 이런 데도 연료가 조금 들어가는데 거기서 할 수 있고 압축기를 다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고온고압으로 압축을 해서 하면 연료가 완전 연소가 되는 기반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비행체 연료에서는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의 가루를 갖고 다니다가 분말 갖고 다니다가 액상 또는 가스로 만들어서 넣을 수 있다. 원자력 발전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다른 연료하고도 섞는다. 석유, 석탄, 바이오 이게 다른 연료로도 이것을 발전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집안에 있는 난방기가 있잖아요. 물 배분기 위에다가 전기 주전자 방식 아니면 가스 방식 기타 다른 연료로 일반적인 전기 가스가 되겠죠. 석유도 괜찮아요. 그래서 모듈로 하나짜리 2개, 3개짜리가 그 안에다 금속을 전기 주전자인데 금속을 넣어가지고 빨리 돌을 넣거나 금속을 넣거나 아니면 금속
판 자체에다 돌가루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넣는 주방 냄비에도 그걸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방 냄비나 그러면 이렇게 돌가루를 섞어가지고 좀 더 가열을 해가지고 좀 더 맛있게 전제 개선이 방사되는 건강에 지장이 없는 것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갖고 주방 보일러 통을 만들거나 이렇게 금속이 또 이렇게 뭐 물이나 액상이 지나가는 관에 만들거나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들거나 아니면 이게 전기 주전자들과는 금속을 갖다 가로서나 이렇게 스테인리스면 잘 녹슬지 않으니까 넣어가지고 물을 빨리 가열하는 돌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에다 모듈 방식으로 어느 보다를 수 있게 빨리 큰 통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순환 팬풀을 펌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준다는 거죠. 아니면 가스레인지에서 이렇게 물을 끓여가지고 부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살짝만 가열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 방식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거를 정수기에서도 쓸 수 있고 전기적에서도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정수기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정수기 자체에다가 이렇게 공기 필터를 통해서 물과 섞어주는 공기를 빨아들여 섞어주는 기술을 쓰거나 이거 독립적인 장치로 산소를 섞어주면 좋지만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공기하고 물로 섞어서 물 맛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모든 코카콜라나 모든 펩시콜라나 맥주 회사나 음료수 회사 또는 술 회사에서 이거를 공기를 넣어갖고 섞어주는 기술을 쓰시면 물 맛이 부드러워지고 음료수가 부드러워진다. 석유 정제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석유 정제할 때도 공기하고 섞어주고 그다음에 수소, 산소, 이산화탄소를 섞어줄 수도 있다. 이 기술을 또는 그 전기가 전도되더라도 이게 특수한 목적 속에서 흑연이나 탄소가를 넣어서 온도를 높여서 발화를 시킬 수도 있다. 그것은 석탄에도 가능하고 천연가스도 가능하고 원자력 발전에도 가능하나 그것은 특수한 목적이 전기가 전도되는 부분에 폭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수한 목적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래서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히터 하는 거 이제 금속 히터기. 또 호모카놈을 봐준다 그랬죠. 모든 크롬 발열선이나 이런데 필라멘트, 전구 필라멘트에도 호모카놈 봐준다. 용수철 같은데도 호모카놈 봐줘서 탄성을 더해준다 그랬죠. 용수철 같은데도 대나무 매듭꽂이 마대꽂이 좀 넣어준다. 이렇게 그럼 좀 굉장히 파워가 세진다 그랬죠. 아니면 이렇게 철근, 철사 이런데도 철만 일반의 이런 데다가도 대나무 매듭꽂이 마대꽂이를 넣어준다. 모든 회전축에는 다 이것이 다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철근 같은 내진 구조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철사나 이런 철망 같은 거 얇은 구조, 철근은 좀 무거우니까 부식 방지 처리해서 것을 같이 이렇게 기타 뭐 합성섬유나 다른 재질로든 일반적으로 정형적이나 비정형적인 일반적으로 가로세로가 되겠습니다. 그걸 넣어서 건축물을 이렇게 콘크리트 하실 때 강하게 이렇게 서로 대나무밭 뿌리 구조로 이게 강하게 결합하는 구조를 갖는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무게가 무거워지면 안 되니까 적절한 정도로 철사나 철근 같은 거 일반적 가로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다가 스크류 이런 스크류 방식을 양쪽에 넣어서 헬리콥터도 되고 모든 배 비행체 이런데 모든 회전축 돌아가는 데는 다 돼. 여기 드라이버에도 됩니다. 이거를 이런 스크류 방식을 넣어줘서 오래서도 지장이 없어요. 회전력을 더한다. 모든 모터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데도 가능하죠. 선풍기 이런 데도 약간 대나무 매듭꽂이 마대꽂이를 두툼한 불을 넣어주거나 이거를 하나 들어가잖아요. 하나 들어가잖아요. 이게 꽂는 데가 이거를 만약에 이게 꽂는 데가 두 개째 여기 옆에 두 개가 하나 더 있고 두 개 따르면 세 개로 돌리면 더 회전 파워가 세지겠죠. 이게 꽂는 데가 지금 하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두 개 여기가 하나 더 나와가지고 이렇게 두 개나 세 개로 꽂아주면 이게는 이제 이게가 좀 더 길고 나머지는 같이 회전만 시키는 구조니까 좀 짧겠죠. 그렇게 해서 모터를 회전시킨다는 거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이런 데다가 오모커넘을 파주거나 프로펠러팬에 선풍기도 되고 뭐 선풍기도 되고 비행체 배 이런 데도 다 됩니다. 금속 가루를 좀 넣어가지거나 돌가루를 넣어주거나 좀 시원 돌가루 좀 무거우니까 금속 가루를 넣어 시원하게 하거나
오목건음을 파서 그래 금속 선을 넣어주면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를 넣으시면 저기서 돌릴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비행체, 배, 다 선풍기에도 다 되죠. 선풍기에 돌리는 팬에는 다 물에서 금속 팬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 팬을 들어서 물을 양식장 물을 시원하게 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만드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변속기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 위로 하나씩 있잖아요. 대남에서 밴딩식의 톱니바퀴를 여기에 회전축과 돌아가는 거 강하게 맞물리게 들어가서 안과 밖에 톱니바퀴 있는 구조를 줘요. 그래서 이게 밴딩식의 톱니바퀴가 있고 그 안과 밖에 톱니바퀴는 위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다 결합을 해서 같이 돌아가준다는 거죠. 밑에도 그런 회전파가 좋아지죠. 또는 밴딩식의 톱니바퀴와 안에만 톱니바퀴 있는 구조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톱니바퀴에다가도 오목건음을 파서 맞물리는 힘이 강해지게 돌아가게 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변속기 기술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모양이 밴딩식 톱니바퀴 안에만 톱니바퀴가 원통형의 구조가 좋은데 100가지 더 디자인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이런 비트 드릴 같은데 끝에 회전수를 많이 주시거나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포신이나 총신 같은데도 안에다 회전 구조를 줘서 끝에다가 회전 구조를 많이 주면 보다 멀리 나간다. 쓰시면 되겠어요. 유리석형 코튼 예사라 유리막 굴러서 제조 포신과 총신에도 대남 매듭 구조, 마대 구조를 두툼하게 철근이나 이런 데도 중공업 쇠밧줄 같은 데도 모든 밧줄에는 다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이런 줄에도 가능하다. 엘리베이터 이렇게 줄 이렇게 섬유 감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철사를 부식 방지체에서 넣고 그 위에다가 섬유를 다시 한번 감는 방식으로 하면 보다 튼튼하다. 하시면 되겠어요. 빨래줄에는 모든 줄에도 그래서 유리석용 코튼 예사라 유리만 굴러서 제조하거나 금속 뭐 일반적인 알루미늄 그래서 부식 햇빛에 부식 방지치 않는 처리하는 기술을 쓸 수 있다. 뭐 자동차 호로 같은 거 비니겠죠. 텐트 같은 데도 가능하다. 그래서 햇빛에 의해서 부식이 되고 자동차 호로 같은 거 막 해져요. 막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에 비닐에도 가능하다. 네, 비닐도 해지는데 그것도 가능하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모든 회전축에는 이런 대남 매듭 고정 두툼한 부분을 넣어줘서 파워를 증가를 시킨다. 모든 회전축 브레이크 패드나 디스크 같은 데 홈을 좀 파줘갖고 강하게 압착을 해서 잘 잡힙니다. 그래서 자동차 실린더에 피스톤에도 홈을 파줘가지고 밀어내는 힘을 강하게 하거나 그래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렇게 브레이크 유압 모든 유압 구조에 액상이 판을 밀 때 그 판에다가도 홈을 좀 파줄 수 있다. 치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데다가도 오목건음을 파줄 수 있어요. 그럼 장탄합니다. 실게 저걸 하시면 겉으로는 평판일 수도 있고 탁구체하고 이런 데도 가능하고요. 테니스 라켓 같은 데도 이렇게 줄을 오목건음을 파주고 그러면 장탄합니다. 네, 그것도 용수철 같은 데도 가능. 용수철에다가도 대남 매듭 고조 마대 고조를 넣어줍니다. 또는 용수철을 이렇게 똑같은 굵기로 돼 있잖아요. 간격별로 약간 두터운 부분을 몇 개 단위로 해서 넣어주면 파워가 세집니다. 하시면 저기 소리 되겠습니다. 차의 모든 이렇게 어떤 스프링, 이렇게 차 쿠션을 위해서 그런데 스프링에도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화물차의 판 스프링에도 기존의 같은 재료 또는 또 다른 재료로 이렇게 가로세로 일본에 정형제는 비정형으로 뼈대를 넣어주거나 분말을 넣어줄 수 있다. 그래서 판 스프링의 구조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 티타늄이나 텅스텐도 가루도 들어갈 수 있으나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 뭐죠 이게 샤워할 때도 정수기 할 때도 전기 온수기 방식이나 이렇게 가스 방식 이런 거 배터리 뭐 그렇게 해가지고 모듈로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에서 가열하거나 큰 물통으로 옮겨서 이렇게 샤워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또는 하시는 제 기술인데 야외 나갔을 때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방식
이런 샤워를 할 수 있는데 얘가 이렇게 물을 쭉 빨아들이고 여기서 압을 만들어서 물통에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호스만 연결해 놓으면 곧바로 압력이 세게 나오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석유 말통 같은데 제가 대남 메디코즈 마디고드는 홈을 좀 봐준다 그랬죠. 드는데 굉장히 잘 들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석유 말통에다 바퀴를 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건 바퀴나 모든 핸드카 바퀴 이렇게 모든 형태의 바퀴가 있는데요. 일단 오목코놈을 봐주면 무게를 들어 올려준다 그랬죠. 하시면 되고 자동차나 오토바이 그다음에 자전거에도 가능하다. 타이어도. 그래서 모든 형태 산업용 바퀴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오목하는 봐준 무게를 들어 올려준다는 거죠. 아니면 그 구조, 그게 타이어 같은데도 그 구조 안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압착을 하는데 오목코놈을 파져가지고 접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농구공, 축구공, 배구공 접합, 유리창, 프라시안 칸 이 종의 것을 접하고 유리창 결합할 때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피혁 접합들, 천연 인조가제, 천연가제, 그다음에 이렇게 펠리클 접합, 그다음에 유리기판, 플라스틱판, 반도체들은 그런 접합 구조에도 이렇게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모든 형태의 접합이라는 거죠. 쓰시면 고주파 접합이라든지 쓴다, 천접합, 비닐 접합이라 박스 접합에다 쓰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도둑이 이제 거기 보수성 털길래 그런 것도 플라스틱판은 덧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너무 거는 접착을 시켜주거나 피스 방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어떻게 샤시에다 박아주든지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플라시아인 바깥에 있고 안에는 유리창, 플라시아인 바깥에 있고 안에는 아크릴창, 플라시아인 바깥에 있고 안에는 유리 투명 매트, 투명 필름일 수 있다. 유리창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투명 매트, 투명 필름, 아크릴창일 수도 있다. 안에가 플라스틱창일 수도 있다. 플라스틱창 방탄필름, 플라스틱 방탄필름, 방탄 소재로도 들어갈 수도 있다. 하시면 저기서 되겠습니다. 제가 기술 개방을 밖에다가 플라스틱창으로 방범창 만들고 또 안에다가 방범창으로 만들어서 잘 깨지지 않게 해서 하는 것은 기술 개방을 했으니까 마음대로 쓰세요. 네네. 계단에다가 이런 투명 플라스틱이 낫겠죠. 그래서 큰 문을 설치하기는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정도 두께나 이 정도 넓이는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닫이를 만들어 갖고 외부 사람을 잘 침입하지 못하게 잠금 장치도 있고 자동 또는 이렇게 수동 잠금 장치도 그거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우르르 막 외부 사람들이 떼도둑이 들어왔다, 태강도가 들어왔다 그랬을 때 위험해서 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문을 열 때도 이렇게 집안의 문을 아파트 문을 열었다. 근데 그것이 까마귀가 있어가지고 쉽게 못 들어오더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몇 개를 설치해 놓던데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커다란 문을 계단에다 설치할 수는 없어서 그럼 못 들어오게 이렇게 이 정도 작은 것만 설치하면 되죠. 투명하면 좋죠. 열고 닫고 평상시 옆으로 제껴놓기만 되게 편리할 텐데. 이 생명을 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괜찮거든요. 이불청 구름섬, 밀부청 구름섬, 이불청 구름섬에서 구름섬이 충전자 구름섬 아니더라도 이런 구조로 이불이나 옷을 만들 수 있다. 그게 구조형 알루미늄이 좀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그 다음에 이불청 구름섬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왜? 고밀도 탈레폰 쿠션, 고밀도 탈레폰 쿠션, 고밀도 탈레폰 쿠션, 고밀도 탈레폰이 아니더라도 쿠션 종류도 많죠. 그렇게 만드시면 이게 오토바이 헬멧, 이렇게 다음에 군용 헬멧, 그다음에 안전모 이런 데도 헬멧, 자전거 헬멧에도 들어가고 자전거 안장 또는 자동차 의자, 소파, 침대, 스프링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자 같은데, 컴퓨터 의자나 의자 같은데도 됩니다. 그 두께는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샌드백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주먹바닥에 몸에 이렇게 맞아주는 거 등등등. 그다음 매트, 운동용 매트 이런 데도 쓸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네네. 그다음에 소파나 자동차 같은 거 일반 이렇게 컴퓨터 의자가 있는데 이게 쿠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지금 컴퓨터 의자가 밖에 버려놨는데
프레임은 멀쩡해요. 멀쩡한데 이렇게 그 쿠션만 바꾸면 될 텐데 그런 사업을 그렇게 그 어떤 의자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의자, 소파, 일반 의자, 그다음에 컴퓨터 의자 다 가능하다. 그래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의자 일반 의자에다 이렇게 전동 장치를 달아가지고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재밌을 텐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완전 재밌죠. 애들 요리용도 좋고. 남의 기술을 그다음에 에어를 슉슉슉 줘가지고 이게 난방 텐트를 만드는 애들 놀이용 만들거나 창고를 만들 수 있다. 하시면 되겠죠. 에어를 샥슉 한 겹, 두 겹, 세 겹, 여러 겹, 한 겹, 두 겹, 그다음에 세 겹, 여러 겹을 해서 방에 이렇게 찍찍이 밴드나 뭐 다 고정식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열고 닫고 해서 방안망으로 사용하는데 비닐하우스에도 가능하고 농사용으로도 가능하고 가축용, 사람용 옷으로도 만들거나 가축용 옷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비옷에 에어를 줘가지고 판초웨어 같은 데도 에어를 줘가지고 방한용으로도 만들거나 판초웨어 사이에 비닐을 넣어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완전 방수로 텐트 사이에도 그렇고 자동차에 적재 덮개형 호루 그게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야외 덮개에도 그 안에 또 비닐을 넣어서 완전 방수를 이루는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구정 알루미늄이나 다른 재질도 이와 같은 원리로 넣으시면 다른 재질이 뭐가 됐든 비닐 일반적으로는 비닐입니다만은 에어를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줘가지고 농사용으로 내부용 또는 외부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에어를 슉슉슉 줘 창고를 만들 수 있다. 간단 비닐하우스도 만들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에 농사용으로도 짱 좋을 것 같아요. 외부에 여러 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에어를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딱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좀 날아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 장치 만들어 놓고 돈 같은 데나 맞거나 이렇게 본을 그런 비닐에다가도 오목헌음을 봐서 오목골점장에서 빛을 따뜻하게 유도할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베개 같은 데에도 에어를 줘가지고 쿠션을 조절할 수 있게 에어를 빼서 그는 되게 어떤 베개 솜 같은 데는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불편하지 않게 그래서 에어를 줘서 머리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베개 또는 에어를 줘가지고 이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옷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이불이 들어가서 따뜻하다는 거죠. 또는 구조용하려면 이제 안에 들어가서 열반 사이즈에 따라서 이불을 만든다. 쓰시면 저기서는 되게 얇지만 따뜻하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줘가지고 덮지 않게 만들어도 되고 실에다가 고정알루미늄 열반 사이즈를 넣어서 실을 만든다. 그걸로 해도 되고 일반 이런 실에다가도 이게 수건이잖아요. 이게 홈을 좀 파줘가지고 흡착을 잘하게 철수세미도 금속도 되는데 모든 실에도 이게 다 그래서 보온도 되고 그래서 이게 되게 좋아요. 대걸레 실도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모든 실에 가능하다 하시면 저기 소리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모든 실에 합성섬 실에다가도 유리소경 같은 예사라 유리만 넣어서 제조하거나 페인트, 인쇄, 잉크 이런 데도 넣을 수 있다. 엔진오일, 윤활제, 방청제, 오일스테인, 그다음에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액에 들어가거나 도금액에 들어간다. 유리소경 같은 예사라 유리만 넣어서 제조하는데 금 제조할 때나 금속 제조할 때는 다 들어간다. 보석에도 이거 다이아몬드에 들어 보통 반짝반짝거린다는 거죠. 기타 다른 코팅제를 써도 되나? 그래서 금속에다가 들어가고 고무에다가 들어가고 이런 데가 들어. 금속에다가 돌가루 집어넣어주거나 하다가 이렇게 흑연가루 집어넣어. 전도성이 어차피 똑같이 금속은 있으니까 흑연가루를 집어넣어서 전도성을 높여줄 수도 있고 목적색이 흑연의 탄소가루. 구리에다가 흑연 같은 것을 좀 녹여가지고 전도성을 발열은 좀 있어요. 발열은 좀 있는데. 이렇게 특수 목적적에서 구리레드 금속에다가 넣어서 전도를 잘 되게 하는 기술로도 쓸 수 있습니다. 프로테인 적게 넣으면 발열은 크게 없으면서 그래서 구리 같은 데도 되고 구리, 철사, 철근, 철망 뭐 이렇게 알루미늄 이라든지 상관없이 유리소경 같은 데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부식이 잘 안 돼요. 철근 같은 데서 페인트 자체도 넣고 페인트 코팅을 해서 가스관, 가스탱크 같은 데도 넣고 가스관, 수소 탱크나 뭐 천연가스, 가스관 이런 데도 그렇죠. 이것도 유리소경 같은 예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죠. 네. 모든 플라스틱, 석유 말통 같은 데도 넣을 수 있습니다. 비닐 같은 데서 물이 잘 새지 않는 구조를 쓸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석유 말통에다가 겉으로 또 하나 더 석유 말통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드시면은 거기가 바깥에 휘발유가 쉽게 증발이 되던데요. 그래서 쉽게 증발이 안 된다 하시면 저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 말통 안에 석유 말통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게 2개짜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금속 같은 데도 칼 만들 때도 기존에 안에는 강한 뼈대가 들어가고, 그래서 겉에 분말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제조를 할 수도 있고, 유리석영 같은 데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또는 같은 금속으로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진 놈 이미 굳혀졌으니까 뼈대를 넣어주고 분말을 넣어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금속, 또 플라스틱 고무 제조에도 같은 재질이나 다른 게 들어가죠. 플라스틱 고무에도 금속이 들어가거나 금속 분말이 들어가거나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고무 같은 데도 흑연가루를 집어넣거나, 전기 전도성은 좀 있으나 흑연가루나 구조형 알루미늄 가루가 좀 들어가서 이게 건축용 판넬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스티로폼 단열재, 단열벽지, 배관 보온재 들어가죠. 배관 보온재도 열고 닫고 이렇게 똑딱이 방식으로 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배관 보온재 열고 닫고 똑딱이 방식이나 찍찍이 밴드 방식, 이런 데도 만들 때부터 지금 안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어떤 튜브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유리석용 고든제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는데, 이것은 자동차의 튜브, 자동차 공기 넣는 이런 데도 가능하다. 한 겹 더 얇게 줘서 오목헌음을 봐서 부착을 시켜주고, 그럼 압력을 견디는 기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시면 저 기술이 공기를 집어넣는 이런 게 있어요. 공기를 딱 집어넣고 잠그는데요. 이렇게 쓱쓱쓱 돌려서 잠그죠. 그럼 이게 딱 한 겹, 이렇게 캡이 지금 한 겹 더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완전히 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스펀지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딱 막아가지고 압을 견디는 기술로 두 개가 캡이 안에 한 개가 더 있어 두 겹으로만 압을 견딘다 그래서 온기가 잘 안 빠지는 구조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모든 튜브에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뭐 이렇게 자전거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데도 이렇게 어떤 수도 주름 간에도 한 겹 얇게라도 피복을 주는 기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봄, 여름 이렇게 겨울과 봄에 온도 변화 때 꼭 터지는데 그런 변화를 견디게 합니다. 저도 이렇게 방수 구조를 이렇게 이걸 원래 이렇게 지하에 못 넣어놓거든요. 땅바닥에 이렇게 녹슬어 갖고 이렇게 이게 터져서, 그래서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3M 그 방수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몇 번이나 해가지고 피복을 입혔어요. 피복을 입혀가 지금 뭐 8년째 이상이 없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피복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면 되겠다. 지금 있는 거는 이렇게 약간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하는 그건 피복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피복을 해서 뭐 이게 좀 이렇게 샤워줄 같은 데도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뭐 이렇게 재료는 다양하겠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그 겨울철에 꼬여서 버리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하시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관에도 이게 돼도 유리석용 고든제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금속, 플라스틱, 고무 다 가능하다. 고무에도 합성고무에다가 천연고무 알갱이나 가루 구조를 넣어주거나 탄성이 좀 더해줍니다. 합성고무에다가도 이게 동그랗다. 그럼 일반적으로 동그란 알갱이들을 합성고무로 만들어놨다. 다 넣어가지고 탄성을 높여줍니다. 신발 밑창에도 가능하고요. 금속에도 이 방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이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무나 플라스틱을 같이 결합하거나 이 중에 금속을 결합하거나 했을 때 홈을 퍼져서 접착하는 기술을 쓴다. 축구공동 배공 접합, 유리창, 플라스틱창, 그다음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 필립클 접합, 모든 피혁 접합에 이런 기술을 쓴다. 미세하게 나누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유리창에다가 유리창을 결합하게, 플라스틱창을 결합한 건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홈을 파서 접착을 하지 않으면 타이트하게 나중에 온도 변화로 떨어져 습기가 일어나거나 여기에서 물이 기미서리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홈을 봐서 접촉하는 기술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그래서 엔진 오일과 윤활제 이런데, 그다음 유리 그릇, 여기 프라키 일반 그릇, 도기, 내열 도기 이런 데다 타일 도기에도 쓸 수 있고, 뭐 양변기, 세면기도 쓸, 한국 도자기, 생남절의 그릇째, 유리석용 고든제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유리 제품에도 그러하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리 제품 안에다가 알갱이를 갖다가 유리를 기존에 음색연산 당한 염색을 하거나 음색연산 당한 펄을 넣어갖고 유리 그릇을 만드시면 펄이 들어가서 반짝반짝거릴 텐데, 유리창 플라스창에도 가능하고 타일 도기에도 가능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릇에도 가능하고 반짝반짝거린다는 거죠.
자동차 도장할 때도 유리석 연고든 예사를 이름을 넣어서 도장에 페인트에 넣어주고 거기에도 그럴 수 있다. 금속에서 당한 펄 구조를 펄 반짝이나 반짝이들을 넣어줘서 자동차를 고급스럽게 만든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모든 부품들에서 배기관, 이렇게 이제 실린더, 이렇게 피스톤 모든 구조에 유리석 스프링, 유리석연 코드, 세라믹 유리만 코드를 넣어서 제조한다.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그것을 넣어서 제조한다. 비행기 부품, 배 부품, 수도 부품들 모든 부품에 이 기술을 금속, 가스관, 가스탱크, 수소 탱크, 뭐 이게 아니면 천연가스 탱크, 이런 석유 탱크 이런 데도 가능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전기선, 통신선, 이렇게 광선미선에도 안팎으로 이거 섞어주거나 피복을 그것을 줄 수 있다. 코팅 구조를 줄 수 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네.